안녕하십니까, 미셀로입니다. 오늘은 복덕방이라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덕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사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물론 복덕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줄 때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개해주던 곳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복덕방이 배경으로 펼쳐지고요.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이게 일제강점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근대화를 이룬 게 아니라 그 다른 일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1930년대 근대화의 물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복덕방에 있는 서참이, 그 다음에 박희환 영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초시죠, 안초시. 이게 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참이라고 붙었잖아요. 벼슬이잖아요. 초시도 벼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구한말에 좀 한가락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대화로 인해서 이제 근대화의 물결을 타지 못해서 이제 소외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나, 이게 미래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서참이는 그런 대로 살아요. 한때는 많은 군대를 호령했던 이제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복덕방 주인, 이 사람이 복덕방 주인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요 복덕방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 서참이는 그래도 자기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내는 또 하숙을 해가지고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서참이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내가 많은 군인들을 거느렸던 대장인데 지금은 방어도로 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회의감을 갖고 바라보거든요. 박희한 영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없고 해서 자기 조카가 법원에 다니는데 조카의 백으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로 이제 뭐 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뭐 대신 대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시대에서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이 안초시라는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특에서 보면 안초시에 관한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보입니다. 이 안초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 배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내가 근대화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데, 요 박희환 영감이 아까 조카가 법원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박희환 영감이 얻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축항된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밀인데 이 땅을 미리 사두면 이제 돈을 벌겠죠. 그래서 이 축항된다는 이 정보를 박희환 영감이 요 안초씨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초씨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법원에서 나온 거니까 좀 확실한 거예요. 박희환 영감도 그 사람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안초씨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딸이 있어요. 안경화라고. 이 딸이 좀 이기적이고 굉장히 그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기 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하죠. 그래서 딸이 혹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을 잡혀서 그 축항한다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쏘은 거죠. 박해한 영감도 쏘았어요. 이 사람도 쏘고 아주 쏘은 거죠. 그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실패했잖아요.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안초 씨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딸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돈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딸의 비정한 태도에 또 안초 씨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초 씨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자살. 그래서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요. 이 1940년대의 이 시대가 결국 근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죠. 가족 공동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인이 이 절망하고 자살하게 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제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는데 복덕방의 세 명의 노인하고 이 안경화라는 안초시의 딸은 서로 이제 가치관의 대립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근대화를 받아들여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허세가 있고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복도방의 이 세 명의 노인은 내나 소외돼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이태준의 복덕방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로 인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의 삶, 또 가족 공동체 붕괴로 해서 개인이 자살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 현실, 이것이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만 잘 알고 계시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서참이가 부동산 소개를 하면서 해이를 느끼는 장면, 박희환 영감이 서툴게 일본어를 우리나라 시조창을 하듯이 막 이렇게 외우는 장면, 안초씨가 이제 안경다리도 하나 못 고치고 소매에 묻은 때를 털어내고, 그리고 딸에게 안경다리 고치던 돈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딸의 이제 부동산 투기로 실패해서 딸이 외면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장례식 때 안초씨의 장례식 때 서참이와 박희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딸에게 협박을 해요. 너가 아버지 장례식 똑바로 안 해주면은 내가 너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 딸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기의 명예를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특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어떤 뭐라고 하노, 불안 처지의 노인들이 자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렇지만 끝내 실패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작가가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던 전통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해체되던 당대 현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수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뭐 그렇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강의를 업로드 못 시켰는데 오늘 수능 특강에 나오는 이태준의 폭동방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미셀 오였습니다.